대표용 4번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에 관한 유형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 m과 n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네요. 자, 기억을 보시면 직선 m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고요. 그 다음 직선 m과 평면 베타가 수직이면 평면 알파와 베타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육면체를 그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선 m이라는 놈을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가 연장되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m과 수직인 평면, 그놈들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요 m과 수직인 면을 정육면체 요 앞면, 그죠? 요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육면체 저 뒤쪽에 있는 뒷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앞면을 알파라고 놓고 뒷면을 베타라고 놓으면 m과 알파도 수직, m과 베타도 수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느냐라는 건데, 그림에서 보시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두 평면이 평행하다고 얘가 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m과 알파 베타가 수직이지만 이 m과 알파 베타가 만나는 이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평면이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m과 알파가 수직이고 m과 베타가 수직이지만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 이 알파 베타가 교선을 갖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교선은 알파 위에도 놓이지만 동시에 베타 위에도 놓이는 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교선이 어딘가에는 생길 거고요. 그 생기는 교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이렇게 잡자 이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놈은 알파 위에 있는 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여기 베타와 직선 m과의 교점, 요거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교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 베타 위에도 놓이게 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평면 베타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직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당연히 평면 베타 위에 놓이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요 점이 알파 위에도 놓이는 점이기 때문에 요 놈과 요 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m과의 교점이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m과 요 직선이 수직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평면 베타 위에 놓여 있는 어떤 직선과도 m이 수직이어야만 m과 베타가 수직이란 얘기인데, 이 베타 위에 있는 직선 중에 m과 수직이 안 되는 직선이 놓인다는 것은 결국 m과 베타가 수직이었다라는 이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서로 교선을 갖지는 않겠구나, 즉 평행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다음부터는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지. m과 수직인 두 평면이 있다라면 그 두 평면은 서로 다른 두 평면일 경우에는 서로 평행한 평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니은은 m과 알파가 평행하고 m과 베타가 평행하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이다.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러네 싶은데 그림을 볼까요? m과 요 정육면체의 밑바닥도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죠? 그 다음에 m과 정육면체의 오른쪽 면도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지만 이 두 평면은 서로 수직인 평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얘네들이 평면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걸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평행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됐고요. 디귿, m과 알파가 수직이고 n과 알파가 수직이라면 m과 n은 평행이다 그랬는데,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직선이 같은 평면 위에 놓여 있든
혹은 공간 위에 놓여있든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면 한 놈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다른 놈과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다면 한 놈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다른 놈과 딱 하나의 교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평면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 평면 위에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다라면 요 놈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요 놈과 완전히 겹치는 거고요.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라면 어쨌든 교점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지? 그건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공간에서는 꼬인 위치라는 새로운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그 경우에도 한 놈을 평행 이동시켜서 다른 놈과 만나게 만들면 교점 하나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m과 n이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다면 이 n이라는 놈을 평행 이동시켜서 이 m과 n의 교점이 하나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교점을 여기가 되게 평행 이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n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m이 알파와 수직이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n이 m과 교점 하나를 갖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반드시 이 알파 위에 n과 수직이 안 되는 그러한 직선이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점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m과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알파 위에 있는 직선하고도 수직이 안 되는 놈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n과 알파가 수직이었다라는 요 조건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m과 n이 평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즉 평행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 얘네들을 보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또 참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걸 봤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요런 경우엔 요거 두 개가 평행하니까 평행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요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m과 n이 서로 평행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331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네요. 자, L과 M이 수직이고 직선들입니다. L과 N이 수직이면 M과 N은 평행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L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M이 지나가. 그지? 요걸 M이라고 해볼까? 근데 요게 수직이래요. 요렇게. 됐지? 그런데 놀랍게 N이라는 직선이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요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세요. 요게 n인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L과 N도 수직이고 L과 M도 수직이지만 M과 N은 전혀 평행하지 않죠. 하나의 교점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고요. 니은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고 L과 평면 베타가 평행이라면 알파와 베타는 수직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정육면체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정육면체가 됐든 직육면체를 그려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직선 L이 하나가 필요하니까 늘 그렇듯이 요놈을 그냥 L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L과 알파가 뭐하다?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수직인 평면 알파를 하나 잡아볼까요? 그래서 요 정육면체의 요 앞면을 우리가 알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L과 베타가 평행하다라고 했으므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 L과 베타가 만나지 않게 만들려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지? 요렇게 해서 요 오른쪽 면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는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여기 등장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수직을 이룬다라는 그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가 수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만 배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여기 등장하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교선이 있죠. 그죠? 이 교선과 수직이면서 이 각각 평면 위에 놓이는 직선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놈을 생각하는 거야. 이 놈은 이 알파와 베타의 교선의 수직이면서 평면 알파 위에 놓이는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을 생각하는 거야. 요 놈. 요 놈은 평면 베타 위에 놓이면서 알파 베타의 교선과 수직인 놈이 됩니다. 왜냐면 얘 정육면체니까. 그치? 그랬을 때 요 두 놈 있죠? 요 좀 색깔을 칠해서 한번 해볼까? 요 놈과 요 놈. 요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인 거야. 그치? 그러면 요 둘의 교점을 여기 일치시켰거든요. 이해됩니까? 요 둘의 교선과 만나는 요 교점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 평면 위에서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 사이각을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평면 알파는 직선 L과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얘하고 수직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요 놈도 요렇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평면 베타잖아. 평면 베타 위에 직선을 잡았으니까 일단 L과는 어쨌든 교점을 갖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이 L과 같은 평면에 놓이도록 요 놈 있죠? 빨간 거. 요 빨간 직선과 요 빨간 직선을 L과 같은 평면 위에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베타 위에 있는 이 직선과 L은 한 평면 위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평면 위에서 요 놈은 L과 수직이고 요 놈은 L과 평행하다면 당연히 요 사이각은 직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이 참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은 M과 알파가 평행하고 N과 알파가 평행하면 M과 N은 평행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알파가 이렇게 놓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그냥 저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밑바닥을 그린 다음에 이것도 정육면체 그립시다. 이렇게 대충 그려서 생각을 하면 자, 예를 들면 직선 M이라는 놈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요 놈을 M이라고 잡고요. 직선 N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 알파는 바로 요 밑바닥에 있는 요 평면을 잡아버리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M과 알파도 평행하고 N과 알파도 평행하지만 M과 N은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 알파와 베타가 수직이고 알파와 감마가 수직이면 베타와 감마는 서로 평행이다 그랬는데 요것도 그냥 이렇게 잡아볼까요? 요거 이렇게 다 요거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밑바닥을 그냥 알파라고 보고요. 베타라는 놈을 어디로 볼 거냐면 요 앞면으로 봅시다. 요렇게. 요 앞면을 베타라고 본다면 알파와 베타가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리을은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우리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놈 옆면을 감마라고 보는 겁니다. 요렇게. 그치? 그럼 알파와 요 감마도 서로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라는 의미는 뭔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교선에서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요놈의 베타 위에 놓이는 직선. 그렇지만 교선의 수직인 놈. 그 다음에 교선 위에 한 점을 잡고 알파 위에 놓이지만 교선에는 수직인 놈을 잡아서 요 두 놈이 이루고 있는 요 각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인데 요게 이제 90도가 되면 두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베타와 알파는 베타와 알파도 수직이고 알파와 감마도 수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타와 감마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선을 가지면서 만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됐지?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평면과 평면에 이루고 있는 각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의 교선을 가질 때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공간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건 뭐 그냥 그려볼까요?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평면과 이런 평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교선을 갖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평면이 똑같은 교선을 가지면서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한 다음에 그리기 힘드네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봤자 얘를 여기 정면 요 방향에서 그냥 보면요. 이 평면들이 전부 이렇게 직선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공간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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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이, 요 사이. 그래서 6개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